골든라이프 아카데미 생활법률 2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손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표시된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법률 행위를 나타내는 서로 간의 약속을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매매계약, 소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등을 알아보았죠. 그리고 이 계약은 서로 간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글자 문헌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서로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미연에 서면으로 꼼꼼하게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용기와 또 상대방은 듣고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합의를 하고자 하는 서로 간의 소통과 내 말이 상대방에게 믿어서 통해질 것이라는 믿음,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이러한데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 속의 이해관계 임대차 계약, 주택을 빌리거나 받거나 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반 민법상의 계약보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게 어떤 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빌렸을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이제 낯선 상황, 굉장히 이제 우리가 몇 개월간 마스크를 끼고 대인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스크를 끼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스크가 그 사람의 얼굴의 한 반 정도를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덮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며 그 가려진 마스크 속에 숨겨진 얼굴 하관 부분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이 사람은 위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밑부분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얼굴 전체를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죠.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제 다 생각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위에가 연예인 누구처럼 생겼으니까 밑에도 그럴 거야 하고 기대했는데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아니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약속을 하고 이제 이행을 할 것을 기대하고 또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여지는 일부 모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거 보면 돼, 이런 거 정하면 돼 하고 이제 정했는데 상황이 지났는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 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숨겨진 문제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제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법률상에서 최소한의 요거 정하세요 라고 보이는 모습을 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은 그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임대차 계약에서는 집을 빌려주는 사람도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집을 빌려주는 사람도 권리와 의무가 있고 집을 빌리는 사람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권리와 의무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임대인이 힘이 센 것 같으세요? 임차인이 힘이 센 것 같으세요? 이 말 자체,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우둔한 틀린 질문이죠. 결국 나의 경험에 따라서
저는요, 임차인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유, 집주인이요. 한 번씩 어떤 요구를 하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 나빠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힘이 더 세다. 임대인은 집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자의 권리와 힘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또 어떤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요, 나이가 많고요, 연세가 많고, 또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젊은 임차인이 와서 무시를 하고 집을 함부로 써서 좀 잘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화를 내고요. 또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요. 나가지도 않고요. 월세도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밀리는 월세는 안 받아도 되니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하며 임차인이 오히려 더 강자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법은 나한테 우호적인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가? 법은 나한테 이로운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사람과 상황과 경험과 또 입장과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임대차 에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일정 기준을 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기준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경우도 생기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둘 사이의 이해관계의 어디 부분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한 번 정해지면 10년, 20년 꾸준히 가던가요? 아니면 조금 뭔가 변하는 것 같던가요?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고,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많은 법의 개정이 있어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이를 바로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것에 어떤 비용을 줄이고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고 원래 이 위원회가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있었는데 감정평가원과 또 LH공사 산하에도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많은 갈등들이 이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내가 이 법으로 개정되는 법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법이 입법자적 의지로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정해진 이 법 또한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 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될 수 있죠. 다만 법이라는 것은 자주 바뀌었을 때 일반인들의 어떤 삶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자주 바뀐다거나 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었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또 이로 인한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인 개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 했었는데 우리 강의 시간이 20분 내외로 굉장히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례의 적용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초기 앞에 가정을 해보려고 해서 제가 이제 규정 그대로를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민법상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 사이에서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며 사적 자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또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택을 빌리고 받는 또 상가를 빌리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세부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것은 민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법률 규정으로 목적을 규정해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 대한 특례로 이제 규정을 하는데 이 법의 목적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법이든 물론 여기 아는 변호사가 법을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많이 다뤄본 법을 주로 아는 것이지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법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처음 듣는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든 제1조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목적이라는 것은 법의 목적을 규정한 것은 사람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의 방향을 어디로 두겠냐라는 이제 의미에서 파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법 앞에는 목적이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은 국민 주거 안정.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원래는 법적으로는 갑과 을 법률 사이의 이해관계의 양방을 담당하고 있는 동등한 대등한 당사자인데 이 두 사람이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갈등 부분에 집을 빌린 임차인이 주거 안정이 되지 못했을 때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차인만 보호를 해버리면 임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적 재산인 주택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손해라든지 사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목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은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동일합니다. 자, 오늘 듣고 계신 골든라이프 수강생들은 이제부터 법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법의 1조는 목적, 2조는 범위다. 또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이 되게 되는데 이 법에는 일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를 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상업용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 내에 주거를 허락하여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주거 안정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적용 범위가 바뀐다면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를 할 수도 있고 더 좁은 범위에서 보호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1기준을 규정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서 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든지 알려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여기서 알린다는 것은 내가 여기 집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기록이 돼서 공시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어야만 그 다른 권리자 근저당 권리자라든지 또 경매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권리가 있는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있는 효력으로 등기가 있는 거랑 비슷한 효력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주택을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서 내가 여기 삽니다 라고 하게 되면 등기를 안 했는데도 등기가 있는 것 같은 효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법으로 인해서 효력이 생긴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민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된 관계이고 이에 따라서 권리를 공시를 해야만 하는데 공시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모든 종류의 법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법을 정해서 양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일부를 정하게 되고 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관계의 목적에 따라서 어디 쪽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할 것인지 제도를 만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약의 갱신에 이제 대한 부분들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하신 분은 검색을 하시거나 하면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 이제 개정된 내용만 잠시 본다면, 사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한 1개월 전까지만 이제 나가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개정을 해서 2개월 전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효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일을 일정 기간, 6개월이나 이런 식으로 둬서 두는 경우 있는데 지금 2개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는 거는
개정은 2020년 6월 9일에 되었지만 시행이 2020년 12월 10일이라 아직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갱신 요구에 대해서 갱신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2020년 7월 30일 날 신설한 법에 따라서 TV에서 많이 보셨듯이 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제약이 생겨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게 실제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임차인이라서 억울하신 분도 계시고 임대인이라서 억울한 분도 계시고, 사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닌데 중간에서 억울한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이 법 하나는 중립적이고 가치가 없고 그냥 그대로 하나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됨으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법이 개정됨으로써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지고 기존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법이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흐름이 방향이 중요하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이 정치인이라든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를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중요한 생각을 가지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소통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가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골든라이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회적 경험도 많으시고 또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어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어떤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만들어진 법에 대한 그 이해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다르게 이제 적용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상가 임대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이 상가 임대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상가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를 하지 않아서 이제 그것을 빌렸을 때에 대한 내용인데, 빌리기도 하고 우리가 사기도 하죠, 결국은. 그런데 부동산을 이용할 때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되는 내용들, 인테리어에 대한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정말 이제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상가를 빌려서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게에서 예쁜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의뢰를 했는데, 내가 의뢰를 할 때는 방문은 낮춰주시고 또 부엌을 밖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의뢰인 손님들이 오셨을 때 요런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내가 새로운 가게를 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겠어요. 막 상상을 하고 막 어떻게 꾸며야겠다 하고, 또 내가 이런 의사를 카톡이라든지 또 이제 시방 계획서라든지 또 걸 통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생각할 거라고 믿고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는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봤는데 뭔가 조금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미 돈은 다 줬고,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하는 찰나 이제 공사가 다 되었다고 해서 가보니 이제 내 마음에는 들지 않고 실제로 내가 요구한 상황과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공사가 되었느냐, 조금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하니까 이제 인테리어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없는데요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갈등 상황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 전기 공사도 같이 했는데 전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라고 주장을 하면 상대방 인테리어 업자는 분명히 제가 파악했을 때는 처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었을 때는 다 불이 들어오는데요 하는 겁니다. 지금은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하고, 결국 이제 법은 하나고 계약은 하나고 정해진 바는 있지만 이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이제 갈등과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하는지, 어떤 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오늘도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